안녕하십니까. 조갑재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황정웅 이사장님께서 이런 기회를 마련해 주시고, 더구나 여기 와보니까 민족중흥대학이 교육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한마디로 무엇을 직함으로 표현되어야 하느냐, 군인, 혁명가, 대통령 등등이지만 저는 그분은 교사로서 표현되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교사였습니다. 실제로 한 3년 동안 교사를 하셨고, 군인으로서도 그 다음에 혁명가로서도 이분은 항상 교사였습니다. 교사. 아까 우리 좌성희 이사장께서 새마을운동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게 바로 박정희라는 사람이 교사가 아니면 그런 정책을 펼 수가 없습니다. 교사입니다. 우리가 한국의 보수 세력이 위대한 일을 하고도 코너에 몰린 이유가 교사로서의 품성이 부족한 때문입니다. 교사. 우리가 가르쳤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우선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부터, 학교 후배 가르쳤어야 했어요. 거짓말 가르칠 필요도 없이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정확하게 가르쳤다면은 이런 꼴을 안 당할 텐데 가르침이 부족했습니다. 그런데 왜 가르침이 부족했느냐? 박정희 교사의 경우에는 그분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으니까 교사가 된 겁니다. 사람에 대한 애정이 없으면은 그 귀찮게 누가 가르칩니까? 가르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나 박정희는 인간에 대한 사랑, 특히 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짓밟히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항상 가슴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게 또 이 자연으로 연장이 돼가지고 그분이 산림녹화에 성공한 것은 나무에 대한 사랑이 있으니까 성공한 겁니다. 아니, 나무를 싫어하는 사람 어떻게 산림녹화를 합니까? 박정희는 가슴에 따뜻한 인간애를 품고 62년을 산 분이에요. 흔히 박정희를 평가할 때 뭐 여러 가지로 하지만 저는 한 3가지로 이렇게 줄입니다. 박정희는 문명 건설의 챔피언입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이 문명을 만들어낸 지난 70년 동안의 문명 건설의 챔피언인데, 우리가 만든 이 문명이라는 게 얼마나 위대하느냐. 가끔 요새 일어나는 일을 보고 짜증스럽게 생각하시지만은 지금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 되는 나라였느냐를 생각하시면은 가슴이 뿌듯하고 아마 안심도 될 겁니다. 이런 나라를 해체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겁니다. 이런 나라를 만드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지만은 이런 나라를 해체해가지고 누구한테 갖다 바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최근 통계를 보니까 US 뉴스 앤 월드 리포트라는 유명한 미디어에서 세계 문명국가 80개를 추려가지고 여러 통계를 냈는데, 첫째, 힘센 나라 통계를 냈어요. 힘, 파워 랭킹. 파워 랭킹의 조건은 뭐냐? 군사력, 그 다음에 국제적인 연대, 경제력, 그 다음에 정치적 영향력, 그 국가의 지도력, 이런 걸 합산해서 하니까 1등이 물론 미국, 2등이 러시아, 3등 중국, 4등 일본, 5등 영국, 6등 일본, 이렇게 쭉 내려가서 한국이 몇 등이냐면 11등입니다. 11등. 한국이 힘센 나라로 11등입니다. 주로 군사력과 경제력입니다. 그 중에 동맹이 좋아야 되는, 그 나라가 영향력이 있으려면 동맹관계가 좋아야 돼요.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을 갖고 있습니다. 한미동맹 빠져버리면 아마 랭킹이 뚝 떨어질 겁니다. 이 랭킹에서 또 여러 부문을 합쳐가지고 종합 랭킹을 또 냈어요. 나라를. 문화적 영향력, 그 다음에 뭐 다른 여러 가지 예술 이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종합 랭킹을 냈더니 그때는 한국이 22등이었습니다. 문화적
영향력은 세계에서 30등 이렇게 나오는데 유독 경제력, 군사력 부분에서 한국이 이렇게 뛰어난 이유는 바로 두 사람 덕분이죠. 첫째,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로 건국을 하고 그 다음에 한미동맹이라는 시스템을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어떻게 보면 이승만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건 이승만입니다. 그 다음에 한미동맹, 그 다음에 박정희 대통령은 거기에 부국강병이라는 걸 하나 덧붙였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있었던 경제력, 군사력 건설, 이 두 개가 합쳐가지고 한국이 세계에서 11번째로 힘센 나라다. 11번째로. 조선조 시절에는 국모라고 불리는 민비가 시해되는 것도 막지 못하고 민비가 시해되니까 고종은 겁이 나가지고 그 옆에 있는 러시아 영사관으로 들어가서 거기서 1년 동안 피신을 하는 이런 비참한 꼴을 당하고 결국 식민지가 됐습니다.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 건국하고 70년 만에 어마어마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건설했다. 또 민주화도 했다. 여기에 자랑을 느끼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니죠. 이런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내가 무슨 죄를 지은 것처럼 젊은 사람들한테 우리가 실수했다, 잘못했다, 반성한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위대한 일을 해놓았으면 자랑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국의 보수 세력은 위대한 일을 해놓고도 좌파들이 부패했다, 양극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좀 잘못한 게 있는 모양이다 해서 요새 자유한국당에서 저런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보수 이념을 해체하겠다고 그래요. 보수 이념 가지고 이런 나라를 만들었는데 보수 이념 해체하면 뭐가 남습니까? 요새 해체가 유행인데 해체, 한미동맹도 해체, 결국 국가를 해체하겠다는 것인데 해체하는 말을 쓰는 사람들은 거의 보수가 아닙니다. 보수는 이어가는 사람이에요. 보수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킨다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잘못된 것을 보수해가는 것. 그러니까 보수는 끊임없이 보수를 해야 돼가지고 자기 개혁을 하면서 잘못된 것은 고치고 이렇게 하는 게 보수입니다. 그러나 보수가 자유민주주의 세력이 절대 쓰지 않는 말들이 몇 개가 있어요. 절대 해체라는 말 쓰면 안 됩니다. 해체. 두 번째, 청산이란 말 쓰면 안 됩니다. 청산. 사람을 청산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을 청산하려면 방법이 있죠. 집단 학살하는 방법이 청산입니다. 청산 안 됩니다. 단절 안 됩니다. 단절. 역사는 이어져 가는 것이지 어떻게 단절 싹 끊어버립니까? 그런 거는 저 좌익들이 하는 이야기를 좌익들이 워낙 뜯으니까 그게 좋은 말이다 해가지고 보수 이념 해체를 해가지고 자유한국당을 새로 만든답니다. 거기에 또 우리가 그동안에 냉전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반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냉전입니까? 평화입니까? 냉전 시대에는 냉전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바로 국가보안법 같은 게 겨울에는 두툼한 옷을 입어야지 겨울인데 런닝셔츠 입고 바깥에 나갔다 오면 동사합니다. 냉전이라는 것은 현실을 반영하는 것이고 우리 국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취했던 우리의 자구노력이었어요. 그것을 마치 잘못된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요새 자유한국당에서 보수 이념을 개혁하겠다고 합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수 이념을 놓은 이 논쟁에서 박정희가 가장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좌파들은 김대중, 노무현 사진을 그려놓고 있어요. 왜 자유한국당은 이승만, 박정희 사진을 왜 못 겁니까? 이승만, 박정희 사진을 걸어야 힘이 생기는 거 아닙니까? 세계 11조 되는 나라를 만들어 놓고 영웅이 있는데도 영웅 대접을 안 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박정희는 문명건설의 챔피언이었어요. 또 박정희는
설명할 때 제가 이게 만들어낸 말인데 여러분들이 참고로 하면은 젊은 사람들한테 설명할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설명해야 됩니다. 박정희는 18년 동안 집권하면서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 시간 내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사람입니다. 최자가 4개가 들어갑니다. 최악의 조건에서 최단기간에 최소한의 희생으로 최대의 업적을 남긴 사람.